안녕하십니까, 박병웅입니다. 방금 그 연평해전 영웅의 아내,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한상국 중사에 있었죠. 지금 이제 상사로 추사가 됐다고 그러는데, 이분의 내용을 읽고 뭐 참 우리나라의 그 한스러운 한 여인의 얘기, 그 다음에 한심스러운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대응, 요걸 참 읽고 이제 이런 기분에 있었는데, 서울신문 사설, 이제 김영석 사관, 이분이 아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죠. 강복절 기념식 두 쪽을 낼 일 아니다. 그러니까 김영석이란 분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, 이제 요게 갖다가 강복절 기념식이 내리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참여하고 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우리 지금 그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고 어떤 분들이 그 뭐 행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강복회에 이어 8.15 강복절 공식 경축식에 불참하고 항일 독립 선양단체 연합이 따로 여는 기념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. 항상 뭐 잘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잘합니다. 이들은 정부가 뉴나릿 극우 친일파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 관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.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 왜 객관적 사실이 아닌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강복회는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했고, 이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강복절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이에 김 관장은 저서 끝나야 할 역사전쟁을 들며 건국절 제정을 비판해온 사람이다.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게 내 개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. 윤석열 정부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종찬 강복회장에게 직접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, 윤 대통령도 건국절 논란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. 정부가 추진하지도 김 관장이 주장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을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통합과 경축의 마당이 돼야 될 강복절 기념식을 두 쪽 내는 건 옳지 않다. 민주당 등은 김 관장이 친일파로 무대둔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 건국절 얘기를 했다고 이제 참석 안 한다고 하는데, 분명히 이제 그 얘기 했죠. 이제 김 관장이 자기 책 아마 끝나야 될 역사 전쟁을이라는 책을 썼나 봐요. 거기에서 건국절 제정을 비판해온 사람이고, 본인은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죠. 그런데 왜 이걸 물고 늘어진지. 첫 번째. 두 번째는 친일파로 모델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며 친일파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. 김 관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임명사정과 관련해 사실상 오류가 있다. 잘못된 기술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등의 지적을 한 적이 있다. 실제 친일 임명사전에는 2009년 출간 때부터 불공정, 편파 시비에 휘반을 냈다. 6.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파라는 역딱지를 붙여놓는데 김 관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. 역사적 평가에서는 공과를 충분히 따져보고 형평성, 적절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다. 여기에 친일파 딱지를 붙여 해임을 요구하는 건 다원주의,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반민주적 폭력이다. 우리 서울신문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김 관장이 기념관장을 맡은 책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정상적 선정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명백한 결격 사유를 찾기도 어려운 인사를 이념적 성향이나 다른 이유로 비토하고 국가적 기념일까지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건
극단적 행태야 사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. 뭐 이걸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내일 이제 강복절인데 급하게 뭐 이렇게 봉합하려고 그러지 말고, 자, 더불어민주당 그냥 항일 독립 선열 선양 단체 연합이 따르는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8.15 강복절 공식 참석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나 저 개인적인 국가에서는 건국 기념일로 지정하고의 여부는 떠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 건 맞지 않습니까? 건국하는 것은. 그걸로 지금 그거 따지기보다는 이 참 김한나 씨, 그 한상욱 중사의 그 미망이죠. 여중 같은 세상에 28에 그 일을 겪고 22년을 갖다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참 뭐 감동이 오는 게, 자기 남편을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복 입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우받게.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죠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될, 또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,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도 애국심을 가지고 그 제복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잘 이제 하겠죠.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을 정말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,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지키고,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, 그런 고마움을 기리고, 또 어떤 강복절 뭐 건국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 대단히 중요하죠. 거기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아니었습니까? 임시정부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는 그 우리 선조들이 뭐 만주까지 옹격하고, 중국에서, 외국에서, 또 뭐 하와이에서 이렇게 통일운동을, 강복운동을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은 진심으로 통일운동에 전념해야지. 이제 선대들이 그렇게 하고 강복을 시키고 건국을 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해놨으면. 그런데 지금 문제 되지도 않는 것 같고, 무리지어서 국민들이 세금 내갖고 정부 좀 나라 좀 잘 좀 국민들에게 잘 좀 하라고 해놓으니까 300명이 그냥 뭐 조선시대 4대 당파도 아니고 지역별로 어디 뭐 뭘로 나눠져 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솔직히 국민들을 원하지도 않는 거,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. 한 번씩 돌아보고, 과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, 뭐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이런 자리를 맡고 있는가, 이걸 내가 만드는 조건으로 나는 어떤 급부를 받고 있는가,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,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평생을 40몇 년을 외국에 떠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승만 대통령, 그 다음에 참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살아보자고 했던 새마을운동, 국민개혁 헌장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금 먹고 살게 해놓은 박정희 대통령, 이런 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.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거기 가져와서. 그걸 안 하면은,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정치하지 말고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찾아서, 여러 가지로 머리 쌓고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. 몇 조씩 벌고. 그런 일 하세요. 그런 일. 정치하지 말고. 정치가 뭡니까? 자신을 갖다가 헌신 못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인데, 그런 모습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그건 뭐 한 사람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
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 무슨 그 뭐야 그 뭐 좀 금액이 적은 분들한테 대출해줬던 보금자리 대출인가 뭐 이런 금리 이게 말이 돼요? 아니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.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뭐 전세 자금 얻어가지고 전세 받은 사람들 집 어렵게 뭐 몇 억짜리 되지도 않는 그런 거 잡으려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. 왜 그 서민들 지금 그 대출 금리를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또 올린다. 그걸 은행에서 보니까 뭐 작년에 50조 원인가?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20조 원인가? 이런 이익을 받아가지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한 뭐 상여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더만. 이런 정책을 자꾸 하니까 진짜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지. 집값이 오르면은 재산세를 부과해야지. 일정 이상의 금액이 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한 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걸 생각을 해야지. 그런 것 막 좀 풀어주면서 싸게 어떻게 그냥 이자로 싼 것도 아니에요. 그거 이자를 높여놔서 그게 좀 싼 것처럼 보이지. 솔직히 서민들한테는 출산 장려하고 뭐 하려면은 이자 없이 무이자로 대출해줘야지. 그러면서 너희들 장가가라, 얘 낳아라 이렇게 해야지. 그거 좀 낮게 이자 해가지고 대출해놓고는 이제 또 집값 오른다고 그 사람들 대출 금리를 올려? 도대체 경제 금융 쪽에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? 그게 뭐 옛날에 소주세나 뭐 똑같은 얘기지. 그런 정책 입안해갖고 그냥 이렇게 난리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돈 벌어갖고 그냥 나가서 잘 살고 있고.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 금리 올려갖고 가계대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계대출 지금 금리 올려버리면 진짜 그 사람들은 이제 폭파가 되는 거지. 뭐 돈 있고 이자 수입 받고 그런 거 돈 안 써, 가계대출 안 받아보고 그래서 그런 걸 모르나?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진짜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? 왜 은행들 갖다 이자 금리 올려갖고 은행들만 배불리게 만들고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홀드 시켜놓고 오히려 낮춰주고 나머지 새로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올리든지 왜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답답합니다. 도대체 여론 쓸데없는 것 같고 뭐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싸우긴 하고 참 그렇습니다. 그 정책을 진짜 국민들 전체한테 영향을 주는 그 정책 입안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